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문수입니다. 자,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오늘 월요일 이 썰톡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썰톡에서는 우리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 진행합니다. 이 코너 앞뒤로 종목 상담, 투자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앤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샵 3989로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유튜브에 톡앤스탁 검색하시면요.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노란톡 메신저에 톡앤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톡앤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톡앤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이 아닌 곳은 자, 1번 대웅제약, 2번 파트론, 3번 제넥신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성탄절에는 파티를 하죠. 이 파티가 생각나는 기업 이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 급변하는 증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가는 시간 썰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썰톡 우리 모든 증시 관련된 이슈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우리 김본 스타님 모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 미국 증시의 상승이 정말 부럽습니다. 요즘 이 개인 소비 지표 훈풍과 더불어서 미중 무역 협상의 이 낙관론으로 인해서 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김본스탄이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바이오 시밀러 섹터의 강세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의 일정에 따른 바이오주의 수급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우리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이 성탄절 이후 26일에는 이 배당주 유효 기간이고 27일에는 이제 배당락이 있을 예정인데요. 자, 한 해의 마무리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참 다사다난했던 2019년인데 그 다사다난했지만 주로 안 좋은 게 많았어요. 2019년은 국내 증시 참 안 좋은 게 참 많았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서 아,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을까 저렇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올해 투자 수익률 좋지 않으셨을 거고요. 미국 주식을 보면서 아, 내가 저쪽에 나도 뭔가 글로벌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률이 좋으셨을 겁니다. 즉 우리나라 시장과 국내 증시 그다음 미국 증시 전부 다 차별화돼서 가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거든요. 급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는 신고가 랠리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올해 이제 제가 오늘 시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아마 뭐 내년에 내관이 어딜지를 한번 자세히 좀 이따 얘기 드릴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잘 보시면은 아, 내년에 큰 장이 한번 열리는데 그 큰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자, IT 지금은요 종목을 딱 증시를 4개로 보면 돼요. IT, BT,
중국 소비주, 배당주. 오.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딱 요 네 개만 보시면 돼요. 네네.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IT, BT, IT 소부장 관련주 네. 오늘 밀렸지만, 그리고 BT, 바이오테크,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중국 소비주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 소비주냐? 네. 내일이 한중일 정상회담이잖아요. 맞습니다. 한국하고 일본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만나면 껄끄러워 못 봐요 얼굴을 못 볼 텐데 당연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있어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를 보자 이거고 배당주 쪽 이렇게 한번 봐보자. 네. 이렇게 지금 남은 이슈 4개인데 자. 국내 증시 이벤트가 현재 부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벤트가 부재하고 있는데 IT 소부장 관련주하고 이 국내 증시의 이벤트 부재한 게 이제 내일 IT 소부장 관련주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이제 약간 움직이겠죠. 딱 네. 시나리오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뭐 남은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내년을 대비하자면 올해 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관련주들 움직임이 진작 시작이 됐는데 네. 오늘 본격적으로 와장창 움직였어요. 오. 오늘. 우르르 와장창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말 바꾸겠습니다. 우르르 올라갔어요. 우르르 올라갔는데 개별 이슈 종목으로 올라가는 바이오는 추격 금지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제가 이 BT, 바이오테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들 전부 다 리스트를 쫙 뽑은 다음에 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는 실적 대장주 위주로 좀 보자 우리가. 네. 실적 대장주 위주로 보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종목 알려달라 하신 뭐 그러시겠죠. 뭐 얘기하면 뭐 또 뭉뚱거려서 얘기하는 건 나도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제가 종목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가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중국 소비주들이 잘 버티는 종목들, 왔다 갔다 하는 종목도 말고 잘 버티는 종목도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파라다이스가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사실 최근 화장품 브랜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글자 있는데 그 화장품 브랜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관에서 상당히 지금 순매수가 잘 들어온 상태에서 잘 주가가 잘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엔터로 대장으로 얘기 드렸던 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는 네. JYP 엔터, 네. JYP의 있지를 가장 좋아하는데 저는 있지의 걸그룹 있지의 영향 때문일까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트와이스가 그런가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네. 트와이스가 돈 많이 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있지가 라인업이 짱이다. 네. 다양한 좋은 바꿔서 얘기할게요. 네. 사심은 빼고 바꿔서 얘기 드릴게요. 라인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엔터주에서 가장 대장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소비주로. 그 다음에 제가 일진머티리얼즈로 중국 소비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일진머티리얼즈는 좀 약간 관망입니다. 나머지 세 종목 아까 세 종목은 그냥 추천주고요. 네. 이 종목은 관망. 일단 관망하면서 조금 지켜보고 대응하자. 왜냐하면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그 이슈는 조금 이따 제가 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 하나가 망했어요. 그런가요? 박수 칠 수는 없는 일인데 음. 뭐 경쟁사라서 박수 어떻게 보면 경제 박수도 칠 수 네. 있겠지만 여튼간에 중국 배터리 업체 하나가 파산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위주로 좀 조금 더 호재일 약간 수 가고 있겠네요. 있다 약간 그런 부분 봤을 때 일진머티리얼즈는 뭐 여러 가지 판매업 때문에 뭐 망해서 좋은 건 네.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집중할 수 있는 라인들 위주로 집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전기차 곧 조만간 한번 시세가 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연말 배당주, 마지막으로 연말 배당주 얘기를 드리자면 일부 종목만 딱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그 일부 종목 얘기해라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라이콤, 이라이콤은 참 신기한데요, 이 종목. 참 아니 이라이콤 배당률이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네. 배당 수익률이 무려 7.53%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현금 배당 수익률이 7.53%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배당주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이라이콤이 올해 실적이 별로예요. 과연 흑자가 날 수 있을지. 네. 오늘 윗거리를 길게 달았네요. 흑자가 네. 나야 배당을 하는데 네. 흑자가 나면 배당 못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참 희한합니다. 이라이콤. 네. 일단 UIL 이거 추천주는 아닙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 자, UIL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로서 UIL은 충분히 실적을 배당 줄 수 있다. 근데 다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UIL도 7.46%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입니다. 서원인텍. 자, 서원인텍 보시면은 서원인텍은 3.96% 배당률 한 4% 3.96% 네네.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배당 수익률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성.
효성. 작년에 제가 효성으로 배당주를 꽤 쏠쏠했는데 올해 효성 오늘 동지이자했어요. 예, 6.13% 배당 수익률 자랑하는 효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쌍용량에. 자, 쌍용량에 얘기했더니 그 유튜브에 댓글이 그런 얘기가 달렸어요. 아니 쌍용량에는 경협주 아니냐? 경협주 지금 하면 되겠냐?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쌍용량에는 경협주지만 경협주 영향은 이제 더 이상 안 받을 거다. 차트를 보세요. 안 받잖아요. 예, 올라가잖아요. 예, 쌍용량에. 자, 쌍용량에는 6.51%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주 보실 때 반드시 배당 기준일에 내가 차익 실현을 할 거냐, 26일 날 차익 실현을 할 거냐, 아니면 배당까지 받고 갈 거냐를 꼭 잘 결정하셔야 돼요. 배당 수익률을 시세 차익 먹고 빠지겠다 하시는 분은 26일 날 다 매도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배당까지 받겠다 하시는 분은 27일 넘어가서 주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가시면 주가 회복되고 배당 수익률 추가되고 이런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확고하게 정해서 딱 그 전략대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밀린 숙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종목 상담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2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솔브레인 매수가 83,400원, 비중 10%입니다. 자,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네요. 자, 오늘 밑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솔브레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손절가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중요한 사실은 이분이 이제 매수를 하셨잖아요. 비중이 10%다. 상당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난주 얘기 들었을 때 매수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 얘기할 때 매수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얘기할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솔브레인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서는요. 목표가는 그 전 고점인 94,000원, 90,000원대 오면 바로 그냥 일부 차익 실현, 비중 홀딩 하시고 일부 차익 실현. 만약에 밀린다면 저는 78,500원을 깨지 않는 한 밀리면 추가 매수 계속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20%까지 늘려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을 충분히 늘려도 되는 종목이고요. 내일 한중일 정상회담 오늘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한일 간에 국산화 관련주, 국산화, 그러니까 일본 소재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일본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한다. 전향적인 자세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일본에서 지금 와서 뭐 전향적이든 뭐 울고 불고 매달리고 무릎 꿇고 빌든 간에 우리나라는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물론 오늘 동진세미케미랑 일부 종목 밀렸어. 다이렉트로 폴리미드 같은 경우 오늘 다이렉트로 많이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바지가랑이 잡고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해도 안 봐줄 거예요. 안 봐줄 거라서 물론 지금은 그래 수출해 우리가 수입해줄게 좀 일부,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일본과 소재는 절대 이제 앞으로 수입을 안 하려고 가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확고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번 흔들린 종목을 정권에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그 정권 바뀌면 또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두 번 다시 그때 이제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애널리스트 한 명이 이제 일본 소재 기업들은 다 끝났다 그랬어요. 이미. 왜냐하면 이유는 이미 그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브레인 계속 매수해서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밑꼬리를 달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를 증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손절가를 굳이 잡는다면은 저는 아까 얘기 드렸던 77,500원이 되겠네요. 77,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입니다. 821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현대엘리베이터 매수가 81,500원, 비중 4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협력업체 노동자가 이 승강기 교체 중에 추락사 있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이슈보다는 이제 경협주라는 것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는 많이 밀린 건 사실입니다.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고, 제가 현대엘리베이터 괜찮다라고 했던 가격대보다도 많이 밀렸어요. 75,000원 부근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분은 이제 81,500원, 좀 매수가가 높고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비중이 40%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저는 67,000원을 깨면 절반 정도 손절해야 된다라고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절반 정도 꼭 손절하셔야 되고요.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74,500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도 손절을 좀 해야 된다. 네. 절반 이상은 손절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는 비중을 20% 이하로 아주 가볍게만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엘리베이터가 사실 이런 종목입니다. 사실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업은 괜찮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본업은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1위니까요. 전체 1위고 저는 건물을 들어갈 때 현대엘리베이터냐,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현대엘리베이터. 네, 네. 현대엘리베이터냐 미쯔비시냐에 따라서 저는 기분이 그 건물에 대한 기분이 달라져요. 네, 미쯔비시가 전범기업이거든요. 네네. 전범기업인데 꼭 전범기업을 싫은 건 아니고요. 현대엘리베이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은데, 예, 저는 과연 저는 지나가다가 그 미쯔비시 쓰고 있는 그 엘리베이터 쓰는 네. 빌딩들 보면 관리 아저씨한테 항상 얘기해요. 이거 바꿀 생각 없냐고. 예,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현대엘리베이터가 더 네. 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경협주 여파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때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손절하시고, 네. 가벼운 비중으로 좀 홀딩하시고, 최고 올라온다면 86,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격대까지는 한번 보자. 예, 나머지 만약에 손절가를 터치 안 한다면 하향 밑에 있는 손절가죠. 위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번 비중을 줄여주셔야 된다는 거 꼭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담입니다. 해외 선물 상담인데요. 자, 624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 크루드 오일, 현재 WTI에 대해서 매수, 이제 목표가가 $60 초반인데요. 이제 좀 매도인가요? 라고 624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전장이 1%가 넘게 밀렸는데도 그래도 $60 선에 현재 지금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좀 매도일까요? 어떻게 시점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제가 네네. $60 초반까지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예, 어떤 일부 전문가님들은 뭐 $50 뭐 후반이다, 뭐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한결같이 네. $60 초반. 맞습니다. 물론 전제는 깔았어요. 물론 저 말고 저랑 이제 김본 AG 네. 시스템 해가지고 저희 두 명이서 한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AG 시스템님은 $60 초반, 저도 $60 초반. 근데 다만 저는 한번 포인트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만 대비하자 네네.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AC 시스템님이 더 맞았어요. 맞아요. 예, 네. 저보다 잘해요 원래 네, 해외 선물. 훨씬 잘하시죠. 그래서 담당을 네. AC 시스템님이 해외 선물 담당하고 저는 주식을 담당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저도 $60 초반까지 봤어요. 맞아요. 네. 봤는데 $60 초반까지 이제 왔잖아요. 한번 차트를 한번 제 차트 말고 우리 네. MC님 차트 한번 네네. 잡아주시면은 $60 초반까지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다음은 이제 이슈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에서는 단기 하락, 네. 단기 하락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매도를 보고 계신다고, 매도 보면 좋을까 했는데 $60 초반대인데 조금만 더 올라오면 $60 후반, $60 60.05 이상, 네. 50 이상, 60.50 이상 해가지고 $61 초반까지 올라오면 그때 한번 매도를 우리가 한번 봐보자. 그러면 이제 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들어올 수 있다. $58까지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시점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온 매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목표 $60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저희 방송 보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60 초반까지 얘기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는 매도도 가능하지만 약간 더 올라오면 매도하자. 반등 이용해서 매도하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